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윤석열 부인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분노한 시민 4만 명의 목소리가 이제 윤석열 부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부인을 압박한다는 것은 곧 윤석열 개인을 압박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여태까지 이걸 계속 덮어오고 있던 검찰에 대한 압박과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검찰 압박한다는 것은 또 연결되어 있는 언론, 적폐 기득권 세력들, 이게 결국에는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공소시효가 5개월가량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정말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와 세계일보에서 어제 정말 황당한 보도를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간략하게 또 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에선 왜 아직까지도 조국 팔이를 하는가, 심지어 일반인인 조국 전 장관 따님까지도 건드리면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이죠. 방금 전에 속보로 이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님이 그 건강 이상 호소하시면서 재판 중에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짜 이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지 참 진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일보의 그 악의적 보도들을 보면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 장모 그리고 윤석열 부인까지 절대로 이대로 냅둬선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방금 전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이 기자회견과 진정서 접수를 하고 또 법무부 청사 현관에 오후에 가서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혐의를 즉각 수사하라는 거고요. 최강욱 의원과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 4월 이걸 고발을 했습니다.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요. 자칭 헌법주의자인 윤석열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이 나라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황당하게도 내사 보고서 유출, 이걸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검찰은 그 내사 자료 유출에 그 본령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현직 검찰청장의 부인과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정의 기준이 다릅니까? 조국 전 장관 불공정하다면서 촛불 들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이러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트루스 포럼, 아니 어디 갔어요 도대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못 모인다고 치더라도 온라인에서 무슨 메시지라도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청년들이 불공정하게 느낀다며요. 언론인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무슨 휴가가 연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막 난리가 날 것처럼 보도할 게 아니라요. 저런 거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건 저런 겁니다. 왜 현직 검찰청장의 부인은 제대로 수사조차 안 받고 있고 나경원 씨 12차례 고발해도 왜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를 안 받고 있고, 반면 현직 검찰청장의 부인과 장모와 그 측근들은 왜 오히려 이런 거에 계속 언론 덮어주고 왜 수사는 안 되고 있는지, 이거야말로 청년들이 불공정하게 느끼고 분노할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공소시효가 겨우 5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이 모친 최모씨, 윤석열의 장모죠. 이 공범으로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중요한 의혹도 있는데요. 이 김건희가 직접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의 이 전시회 협찬사가 윤석열 지명 직전에 4배로 늘어나기도 했고요. 이 코바나 컨텐츠가 전시 주관사로 본격 발돋움한 시기가 윤석열과 결혼한 2012년도부터라고 하죠.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어떤 공직자도 가족 관련해서 이 정도의 의혹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께 요청을 드리는 건데 김건희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를 지시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다른 국민들과 비교해서도 조금의 불공정함이 없는 공평한 잣대로 김건희를 수사해야 마땅하죠. 이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국민 모두에겐 부정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김민훈 교수, 우희종 교수, 은우금 교수, 김정란 시인, 류근 시인, 고희석 대표기자,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명필로 알려진 이 박지훈 대표님까지 포함해서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모든 이 사건의 지난 1년간의 상황을
한 장으로 요약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온갖 난도질을 당한 조국 전 장관님 가족분들, 지금 정경심 교수님도 기절까지 하셨다는데 부디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경원도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되죠. 어제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공유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나경원의 딸은 면접 도중에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학생부 성적 21위였던 사람이 면접 점수 1위로 총 성적 3위로 성신여대에 합격, 그 딸 대학 성적 D에서 A플로 정정하고 비슷한 경우가 여러 차례 존재했죠. 그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 메일을 보낸 내용 끝 무렵에 이 학생이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다, 그리고 스페셜올림픽 국제청소년 지도자 회의 한국대표단 구성을 할 때 나경원의 딸, 동생, 아들, 조카, 이게 공모 없이 구성이 된 거고요. 또 절차를 무시한 채 딸의 그 당연직 이사까지 등재를 했죠. 그리고 아들 제4저자 무임승차 논란과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 아들 서울대 실험실 사용 청탁 논란, 이외로도 정말 다양한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또 드러난 혐의들도 무수히 많죠. 참고로 추미애 장관 아들 동료 카투사는 어제 뉴스공장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한 번도 군 생활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내세우거나 특혜를 바라는 걸 본 적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 이야기는 하나도 기사화되지 않냐, 조명 못 받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진짜 엄마 찬스는 무엇일까요?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경원한테야말로 불공정, 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윤석열 장모, 여기에 촛불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루스 포럼을 비롯해서 왜 청년들이 불공정의 조국 일가를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 정작 여기에는 침묵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난도질해댔던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지금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이들이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는지,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을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아직까지도 조롱하고 있고, 심지어 일반인인 조국 전 장관 따님까지도 욕이나 먹어라, 이런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보도를 어제 또 발견했는데요. 어제 오전에 세계일보에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총리실 청년정책위원회 뚜껑 열어보니 친문 청년 스펙 퍼주기 논란. 아니, 일단은 당사자인 저조차 저 시점에 보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디서 논란이 된 건지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해당 보도 이전에 나온 기사는 딱 오전 9시쯤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댓글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논란 예상도 아니고 무려 논란이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저를 겨냥해서는 친문 성향 스피커로 활동하고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청년과 소통한다고 소개를 해놓고 마치 뭔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저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막 숨겼던 걸 이렇게 걸린 것처럼.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언론인들 평소에 이런 식으로 논란 보도를 만드는 건가? 한마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도 시점에 이게 논란이었는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대부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여기에 댓글이 달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조회수가 늘어나면 상위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럼 더 많은 댓글과 조회수가 당연히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그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게 논란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코멘트를 달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도에 대해선 앞에 어디에서도 논란을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당사자인 저도 이 소식을 언론 보도를 못 봤는데 어디서 도대체 논란이 됐다는 겁니까? 아, 혹시 이 내용 하단에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에서 당파성 짙은 위원들의 다수 구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걸 두고 논란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세상 모든 만사가 다 논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악질인 건 조선비지에선 조국 딸 어른스럽다, 황희도 합류,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아니, 세상에 아직도 조국 타령입니까? 이 정도면 조국 없으면 못 산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둘째치고 일반인인 조국 전 장관 따님까지 같이 욕이나 먹으라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죠. 여태까지 이 조국 전 장관 따님한테 언론, 검찰, 일부 네티즌들이 했던 거를 뻔히 알고도 저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 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내용에 저 사진까지 캡처를 한 걸 보면 야, 이쯤 되면 그냥 어른스럽다는 말이 부러웠던 건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20명이에요. 20명 중에 12명이 청년이고 그 중에 5명이 당 경력이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 활동을 하고
실제로 이런 청년 단체 경험들을 살려서 미디어와 온라인 생태계 관련 문제를 개선할 예정인데 그 5명 중에 저 말고도 바둑기사, 장애인 인권 개선, 청년 창업, 그리고 정책위 활동들을 오래 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관심사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당연히 이 정당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점점 더 목소리를 내고 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정당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두고 뭐가 저렇게 문제인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뭐 이명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인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뭐 얘기할 가치도 없고 그걸로 문제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뽑힌 사람들 중에 뭐 과거에 뭐 심각한 논란이 있었다든지 뭐 부적합한 인사라든지 그런 걸 두고 비판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사람 뽑지 않았다고 제가 뭐 비난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집권할 때는 자기 측근들로 막 채워놓은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아무런 그런 비판적 보도도 안 해놓고 문재인 정부 오니까 왜 자꾸 협치 타령하고 아니 좀 일관성 있게 행동을 좀 하세요. 게다가 신보라 씨 다들 아시죠? 이 청년정책위원회의 합류가 사실상 무산되기도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현 정부에서 얼마나 신중하고 또 다양하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했는지 이때 당시에 민주진영 지지자들한테도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던 걸 떠올려 보면 저렇게 함부로 떠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건드리고 있는데 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이어받았죠. 공교롭게도 법무부 장관한테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정경심 교수님 부디 건강에 이상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직까지도 조국팔이 하고 있는 그런 언론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있죠.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논란이요. 논란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논란을 그냥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전 그래서 이제 언론의 논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장모, 이 윤석열에 대한 압박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